통계 기본 용어와 사건의 종류, 그리고 조건부 확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통계 기본 용어입니다. 표본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을 의미하는데, 주사위를 굴리는 행위를 했다면 1, 2, 3, 4, 5, 6 중에 하나를 표본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표본 공간은 모든 표본점의 집합으로서, 예를 들어 주사위를 굴리는 행위에 대한 표본 공간을 S라고 한다면 이 S는 1부터 6까지의 값을 갖는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점의 특정한 집합으로서,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한번 굴렸을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이 A는 1, 3, 5라고 하는 표본점의 집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확률,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인데요. 어떤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은 P 괄호 속에 A와 같이 표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P가 확률의 약자죠. 그리고 A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표기하는 방법 알아두시고요.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을 분모로 하고 사건을 분자로 해서 사건을 표본 공간으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표본 공간보다 더 많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0, 표본 공간과 동일하게 가질 때는 1이라고 해서 확률 값은 0에서 1의 값을 갖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사건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사건이라는 것은 A의 발생이 B가 발생할 확률을 바꾸지 않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두 사건 A와 B가 독립사건이라면, 자, 이건 조건부 확률을 표기하는 방법인데요. A라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이에요. 그랬을 때 P, B가 된다는 것은 A와 상관없이 이 B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A가 발생한 상황 하에서 B가 발생하는 확률이 그대로 P, B가 되는 것. 반대로 B라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A가 발생하는 확률이 PA인 것이 독립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PA와 PB의 곱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값과 동전을 던져 나오는 앞뒤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발생할 확률을 바꾸지 않아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이 3이었다고 해서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건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독립사건이고요. 또 다른 예는 서로 다른 사람이 총을 쏘아서 관역에 명중할 사건. A라는 사람이 총을 쏘아서 관역에 명중을 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총을 쏘아서 관역에 명중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독립사건입니다. 배반사건이라는 것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이에요. 두 개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발생하면 다른 쪽이 발생하지 않을 때 두 사건으로 A와 B라는 사건의 교집합이 0인 것을 저희가 배반사건이라고 합니다. 합집합을 구하게 되면 PA 더하기 PB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동전 하나를 던져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배반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뒷면은 나올 수 없는 거고요. 뒷면이 나오면 앞면은 나오지 않는 거니까요. 종속사건은 두 사건 A와 B에서 한 사건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와 사고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음주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확률, 또는 사고가 났는데 그것이 음주 상태였다
라고 하는 것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음주를 했다면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 사고가 났는데 음주했을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개 교집합을 구할 때 이렇게 조건부 확률에다가 P, B를 곱해주는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건부 확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사건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값을 보면 주사위가 떠오르시죠? 그래서 1부터 6까지 값을 갖는 주사위의 눈이에요. 그랬을 때 이 A하고 B는 사건인데요. A라고 하는 사건은 홀수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 4보다 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확률을 구해보면 PA는 전체 표본 공간이 6이죠. 그 중에서 A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1, 3, 5 세 가지 경우예요. 그래서 확률로 표기하면 2분의 1이 될 거고 B라는 것은 4보다 크다니까요. 5하고 6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전체 6가지 중에서 2가지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확률로 표기하면 3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이 2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교집합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구할 때 PA 곱하기 PB라고 하시면 되고 두 개의 곱셈의 결과는 6분의 1 맞죠? 6개 중에서 하나가 교집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A 곱하기 PB 한 것이 교집합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독립사건이 되겠습니다. 배반 사건은 A하고 B가 교집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겠죠. 자, 그러면 사건의 종류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공간과 확률에 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 모든 사건 2의 확률값은 0과 1 사이에 있죠. 물론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지만요. 배반 사건이란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산형 확률 분포에는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보아성 분포, 기하 분포 등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정의를 내려볼 거예요. 하지만 여기 맞는 말입니다. 하나 더 봐두시고요. 독립하는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PB죠. A랑 상관없어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 같지 않다라고 써 있어서 틀렸습니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일 경우에 성립하는 것들을 봐주시죠. A라는 것과 상관없이 PB 유지되고 B라는 것 상관없이 PA가 유지되고 교집합은 두 개의 확률 곱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사건 B가 발생했다는 조건 아래서 사건 A가 발생할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는데 이때 이 B라는 것이 발생을 했고 그 상황에서 A가 발생하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식으로 나타냈을 때 분모 쪽이 PB예요. 왜냐하면 PB라는 것이 일단 발생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분자 쪽이 그 A와 B라는 사건의 교집합입니다. 왜냐하면 B도 발생해야 되고 A도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PB라는 것이 발생한 조건 아래서 사건 A가 발생을 하는데 그냥 PA로 쓰시는 게 아니라 B도 발생을 하는 두 개의 교집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PB는 0보다 크죠. 이 분모 쪽에 있는 것이 0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큰 상태여야 해요. 자, 그래서 이 공식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사건 A와 B가 독립사건인 경우 저희가 먼저 학습을 했는데요. A라는 것이 발생했다는 그 상황 아래에서 B가 발생할 사건이 서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PB를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 아래 A가 발생할 확률이 B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PB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두 개의 교집합은 PA와 PB의 곱이고요.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사고, 음주자가 있었을 때, 자, 음주자의 사고 또는 사고가 났는데 음주자일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07. 비음주자 같은 경우는 사고하고 비음주자의 확률은 0.06. 무사고 음주자 0.23, 무사고 비음주자 0.64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상황 하에서 음주 사고일 경우를 묻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공식 보시면 A하고 B의 교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음주이면서 사고라는 거죠. 두 가지 상황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음주이면서 사고인 0.07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B라고 하는 것은 여기 뒤에 있는 사고잖아요. 자, 사고라는 것은 음주사고도 있고 비음주사고도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의 값을 합쳐서 말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음주사고와 비음주사고를 분모로 하고 그 다음에 분자를 음주사고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음주를 했을 때의 확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따져보면 음주사고는 0.07, 음주사고와 비음주사고를 합쳤을 때는 0.13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계산해보면 0.54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률에 관련된 계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확률을 구하는 것인데 확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 표본 공간을 우선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전 3개를 던졌다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적어볼게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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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앞, 뒤, 앞,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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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앞, 뒤,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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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뒤, 뒤, 뒤 이렇게 8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앞이라는 게 한 번 나오는 것은 이렇게 3가지 경우죠. 그래서 3 나누기 8. 그래서 8분의 3이라는 것이 확률이 되겠습니다. 보면 전체 경우의 수가 8가지고요. 그 중에서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3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3 나누기 8, 즉 8분의 3이 된다. 이것이 확률이고요. 햄버거 집에서는 고객들의 취향을 조사한 결과 75%는 겨자를 사용하고 80%는 케첩을 사용하고 65%는 두 가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겨자 사용자가 케첩을 사용할 확률은 조건부 확률이에요. 여기 겨자를 사용한 상황에서 케첩을 사용할 확률을 묻고 있는 거죠. 즉, 겨자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겨자 사용자 중에 케첩을 사용하는 사람을 확률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사건 A를 고객은 겨자를 사용한다. 사건 B를 고객은 케첩을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A라는 것이 겨자를 사용하는 확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퍼센트로 표시를 해 주었는데 75%죠. 그래서 0.75로 표기할 수 있어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표현을 하면. 그리고 PB 라고 하는 것은 케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0.8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묻고 있는 조건부 확률은 우선 겨자를 사용해야 되고 그 겨자 사용자가 케첩도 사용할 확률을 묻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죠. A는 발생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B도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이 B하고 A의 교집합이죠. 그냥 교라고 쓸게요. 그리고 A라는 것, 겨자를 사용하는 것을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PA로 이렇게 나누기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둘 다 사용할 것에 대해서 교집합의 확률 0.65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겨자를 사용하는 확률 0.75라는 것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연산하게 되면 0.87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겨자를 사용하는 고객이 케찹도 사용할 확률을 구했을 때 둘 다 사용하는 사용자를 겨자 사용대로 나눠준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공식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PA를 0.3, PB를 0.4 이라고 했을 때 서로 독립 관계라면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을 묻고 있네요. 서로 독립인 경우에는 B가 A라는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P, B가 되겠죠. 그래서 A, B가 독립사건일 때는 A라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하에 B라는 것이 발생할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0.4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어 알아봤고 사건의 종류와 조건부 확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풀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